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있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먹기 위해 뛰어들어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러면 깨져요. 먹기 위해 뛰어들으면 내가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 위해 뛰어들어야 돼요?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할지라도 안 깨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어제 미국에서 나온 숫자들을 보면 시장이 좀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물가는 떨어진다. 고용도 식어간다. 그래서 앞으로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동안 달러값 요거 좀 재미있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또 하락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 저희가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이 증시 각독이에요. 무려 증시의 각을 보시는 분이죠. 신한투자증권 강북센터의 곽상준 지점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새 증시의 각이 어떻습니까? 올해 굉장히 강하죠. 거의 일반인들은 잘 못 느끼시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약간 과열을 우려해야 되는 수준까지 많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추가로 주식시장에 오르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뭔가 좋아지나 이런 느낌을 받으시겠습니다만은 시장에 계속 참여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약간의 과열권 진입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열권 진입에 대한 고민이다라면 나는 이제야 마음을 먹기 시작했는데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원래 이게 투자가 그렇죠. 바닥일 때 싸게 사서 고점에 팔아야 되잖아요. 바닥이 어딘지를 알면 걱정이 없죠. 내가 제일 걱정할 때 그게 바닥이죠. 내가 제일 불안할 때. 그렇죠. 내가 편안할 땐 절대 저점이 아니죠. 네. 이제 슬슬 들어가 볼까라는 이야기가 사방에서 나올 땐 때가 아니다. 그럼요. 그때는 이미 상당히 놓친 거고 그럴 때일수록 더 철저하게 인기 있는 주식이 아니라 내실은 있으나 아직 평가를 받지 못한 그런 기업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신상에 좋습니다. 신상에 좋다. 네. 내실이 있다는 건 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기업에 사실은 좋은 기업을 발굴해내는 게 우리의 그 어떤 작업인데요. 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이제 친구 동무 무리가 있었어요. 동무 무리가 있었는데 동무요. 동무 무리들이 친구들이요.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어떤 친구는 쉽게 얘기하면 딴따라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뭐 요리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동가리를 잘해요. 그러면 놀러 갈 것 같으면 딴따라를 잘하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풍류를 즐기는 친구. 풍류를 즐기는 친구에게 그 책임을 맡기면 되는 거고 뭘 먹고 싶으면 요리 잘하는 친구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 그러네요. 네. 5월에 소풍 가면은 오락부장이 앞에 나가는 거고. 그렇죠. 체육할 땐 체육부장이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돈을 제일 관리를 잘하는 친구한테는 돈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꾸준히 잘 관리하고 그걸 잘 키워가는 걸 찾아서 거기다 맡기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투자에. 4월에는 그럼 어떤 부장하고 친하게 지내볼까요? 증시에서. 지난 몇 개월간 2차 전지가 시장을 완전히 휩쓸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있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먹기 위해 뛰어들어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러면 깨져요. 먹기 위해 뛰어들으면 내가 먹이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 위해 뛰어들어야 돼요?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할지라도 안 깨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제가 이걸 깨닫는데 한 20년 걸렸어요. 이거는 가치관에 약간 부딪히는데 네. 사실 대부분 먹기 위해 네. 즉 의역을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해주시는 말씀은 잃지 않기 위해? 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투자 안 하고. 투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훨씬 더 보수적이고 훨씬 더 안 깨지는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지 않으면 내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시장에 뛰어들면 시장에서 다른 사람의 호구가 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표 중에 아주 정확한 지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막 몰려서 우르르 와 이러면 보통은 그때가 투자하기보다는 빠져나오기가 제일 좋은 때죠. 근데 그 시점을 잡는 게요. 아까 2차 전지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1월, 2월, 3월 그리고 4월 초까지만 해도 과열이야 했는데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80만 원을 찍을 줄 누가 알았냐고요. 네네. 물론 그제, 어제,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이게 올라가는 시점인지 내려가는 시점인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격에 눈을 자꾸 집중해요. 네. 가격이 올라가야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친구들, 동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친구들한테 돈을 맡겨야 되냐 하면 원래 잘했던 애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저는 어떻게 요즘은 별로 안 하지만 SBS에서 옛날에 뭐 슈퍼스타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거기서 잘할 수 있는 친구를 발굴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기업 투자, 주식 투자라는 것도.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뜨지 않았지만 이 친구 앞으로 잘하면 굉장히 뜨겠어.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사실 투자고요. 가격의 흐름을 보고 가는 건 투기입니다. 예. 그거는 이 회사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나보다 높게 사는 사람한테만 내가 건네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내면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롱런을 못 해요. 여기 와서 잠깐 어떤 분들은 반찬값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 사회에서 월급만으로 살기 어렵다면 이쪽에서 자산을 불려야 되는 거라면 좀 길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우우 몰려가지고 막 좋아지는 이런 업종들은 일정 수준 때가 되면 또 이게 또 열기가 식고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 아예 만약에 그런 걸로 하겠다면 처음부터 투기적인 마인드로 들어갔으니 끝까지 투기만 하고 나와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평가를 못 받는 기업들을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그런 일은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삼성전자 9만 원 갔을 때 이거 내 옛날에 이걸 왜 못 샀지 이러면서 5만 원대 이거 샀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번에 5만 원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두 다 부정론 일색이었거든요. 사실은 지금만 돌아봐도 5만 원대는 굉장히 사기 좋았던 가격이에요. 네. 누가 그때 그렇게 얘기해도 욕먹 기밖에 안 했어요. 이 5만 원 좋은 가격이야 이렇게 6만 원도 좋은 가격이라고 해놓고 무슨 5만 원이 또 좋은 가격이니 다 나중에 4만 원 가면 또 좋은 가격이라고 얘기하겠네?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왜 그러냐면 가격을 주로 봐서 그래요. 그래서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려면 가격보다는 그 회사의 본질을 보시는 게 좋고 이 회사가 잘할 회사인데 지금 시장이 인정을 못 받고 있는지 여부를 골라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러면 싶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가지는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네. 중간에 증권사들이 리포트도 안 내고 음. 말려주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투기니까 그만 사. 매도해. 이 팔라는 리포트 자체가 한동안 아예 나오지를 않았고 네. 정말 이제 80만 원 찍어서 누가 봐도 이거 조만간 큰일 나겠는데 싶을 때 우리가 다 알 때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증권사의 전업으로 이걸 보시는 분들의 알람이 좀 늦는다. 또 한 가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차 한 10대 중에 6, 7대를 전기차로 한다는데 네.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면 이거는 투기하고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쪽 산업 전망은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성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비슷한 예가 이제 가장 앞단에 있는 회사가 테슬라잖아요. 테슬라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반토막이 더 났어요. 주식이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과 산업이 가는 방향과 주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일반인들이 산업과 주가가 일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라는 건 때에 따라서 본질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요. 또는 본질 가치보다 훨씬 더 낮게 거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2차 전지 나쁘게 얘기했다가 숱한 비난의 대상이 됐어요. 평생 먹어야 될 욕을 지난 1, 2개월 동안 다 먹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너 때문에 잘못됐다. 난 너 때문에 인생의 기회를 놓쳤다. 빨리 사과해라.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의 투자 철학이 지금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먹는 게 아니라 안 깨지는데 안 깨지기만 하면 결국은 먹는다라는 이런 투자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산업에 대해서는 저도 전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좋게 보는데
가격이 산업의 본질 대비 어떤 흐름을 보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경험칙으로 보면 보통 한 5년 이후에 이 회사가 이루어질 일을 막 땡겨서 현재 가격에 막 반영시킬 때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예전에 현재 가격으로 한 $400가 넘었을 때 막 그랬어요. 네.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떻게 될 회사인데 뭐 위성 사업도 하고 전력 산업도 하고 이 회사는 진짜 정 어마무시한 회사가 될 거야 하면서 근데 그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도 3년, 4년, 5년 이후의 일이었거든요. 그걸 다 현재가에다 몰아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는 꿈을 꾸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회사가. 근데 그렇게 같이 꿈을 꾸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 꿈에 같이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너무나 많아요. 계속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요. 한동안 PBR이 아니라 PDR 이런 얘기가 있었죠. 신조어 나오면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좀 되기도 하네요.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전도 유망해요. 네. 크게 되실 분이다. 신입사원 금방 입사했는데 그 기사분까지 달린 차를 내주는 거죠. 크게 되실 분이라. 네네. 하지만 그분은 아직 신입사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 이상은 잘 안 합니다. 네, 그리고 3년 이상의 예측은 굉장히 어려운 예측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빠르게 돌아가는데 3년 전에 전기차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희는 3년 괜찮아요. 딱 석 달치만 알려주세요. 자, 석 달치 우리 자 샅샅이 한번 들여다볼게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물가, 고용 괜찮아진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이런 반응들이 있던데 미국이 이제 진짜 멈추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다가옵니까? 인플레가? 네. 인플레는 뭐 아니 당연히 인플레 말고요. 네. 그건 나도 알겠고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그게 궁금해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리는 끝났습니다. 네, 금리는 다 올렸고요. 더 이상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락은 언제부터 할까요? 그거는 예측하기 좀 어려워요. 그거는 생각이 좀 다른데 그 금리 예측에 자기가 최고로 장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시장이 채권 시장이에요. 네.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올해 2번 정도 금리를 내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페드 그러니까 연준은 웃기지 마라. 무슨 소리냐. 우리 안 내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키는 어디냐. 전 고용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연준이 저렇게 좌불안석하면서 지금까지도 너무 타이트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한 번 더 올려야 돼. 지금 데이터 보면 5월 달에 금리 올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뱅크런이 발생할 정도로 지방 소형은행들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5%가 낮은 금리가 절대 아니에요. 네. 역사적으로 봐도 5%가 낮은 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높은 금리면 한계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들 중에서도 고용이 뭐 제대로 없고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대출 많으면. 근데 왜 이렇게 연준이 고민을 하고 있냐면 고용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 나왔는데 딴 건 몰라도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대략 그 미국에서 사람 뽑고 싶은 그 구인자 수는 한 900만쯤 됩니다. 900만 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는 한 600만 대쯤 됩니다. 좀 러프하긴 하지만 그 정도쯤 됩니다. 근데 이제 구인자 수가 이게 1200만에서부터 지금 떨어진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신규 실업 그 수당 청구 보면 계속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옛날에 10몇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3만 뭐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어요. 매주 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쪽은 900만인데 직장을 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600만이에요. 지금 300만의 미스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그 고용은 계속 좋을 겁니다. 그럼 고용이 좋으면 사람들이 돈을 쉽게 써요. 돈을 쉽게 쓰면 그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말을 아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 있어 하고 블러핑은 빵빵 치는 거죠. 야 너희들 지금 조심해야 돼. 블러핑이다. 네, 블러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한 번 뭐 그거는 뭐 열려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말로 큰 소리 뻥뻥 칠 뿐 그럼요. 실제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거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 인자 중에 하나였던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블러핑 우리나라 말로 뻥카. 네. 우리나라 말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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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언장담. 네, 호언, 네. 호언이죠. 호언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하튼 그래서 근데 실제로 미국 경기가 꺾이는 건 어떻게 꺾이냐면 아까 구인과 구직이 데드 크로스 소위 말하는 역전 이것이 일어나면 그땐 경기 침체예요.
미국이. 그땐 절대로 금리를 올리는 건 고사하고 금리를 그거야 내려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실업자가 네. 막 양산이 되는 예, 그렇죠. 상황이면 그거를 우리가 침체라고 일컫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실업자가 나와야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조금 공간의 여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붙기 시작하면 미국 연준이 그렇게 쉽게 금리 올린다는 말을 못할 거고 또 하나 실질 금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실질 금리라면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고 인플레이션 몇 프로인데 이 정도 금리 주면 본전 이상이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본전 금리. 그러니까 지금 5%인데 인플레이션이 5%고 성장률이 2%야 이러면 실질적으로는 한 7% 정도 금리를 줘야 본전 금리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막 9, 8, 7, 6, 5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한 3으로도 떨어지겠죠? 3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한 1.5, 1.7, 1.6 뭐 이러거든요. 예상이. 근데 그렇게 합치면 5가 안 되잖아요. 3% 떨어졌고 경제 성장률 1.3 나오면 4점 몇이 나오는 거죠. 4.3 정도가 나온다고 4.5 이렇게 나오면 실제 5% 금리보다 낮으니까 이건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되면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서 돈이 빠진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면 돈을 쓰셔야 돼요, 안 쓰셔야 돼요? 갖고 있는데 은행에다 넣어놨는데 자꾸 마이너스가 나. 이자는커녕 역이자를 떼가 은행에서 보관료를 받아가. 그러면 은행에다 맡길 필요가 없잖아요, 돈을. 그쵸. 그러면 돈을 꺼내서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금리 마이너스예요.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미국은 실질금리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에다 쟁겨야죠.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서 돈이 빨려서 은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 유동성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자, 내 주머니에 돈이 빵빵 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저녁에 만나서 뭐 음식도 먹고 놀고 이러죠.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 보세요. 사람들 만나지나 활동성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회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또 하나 관건이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경기 상황에 대해서 최근에는 오히려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뭐 올려봐야 한 번 다들 기대는 그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고 미국에서 한동안 노랜딩이니 뭐 호언장담을 하다가 네.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고 예.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갈 것 같아요? 고용이 살아있는 한 경착륙이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래서 아까 고용을 얘기 한참 드렸고요. 고용이 핵심이에요. 고용이 아까 말했듯이 역전이 되면 네. 그러니까 실업자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오면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증시는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게 경기가 이렇게 나쁜데 증시가 왜 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간밤에 S&P도 보세요. 그 굉장히 네. 오랜만에 되게 높은 수준까지 그렇죠. 올라갔잖아요. 네.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 선수들. 언제 바닥을 찍을 거야. 네. 바닥에서 사야지. 그런데 바닥에서 바닥쯤인 것 같아 하면 남들이 사기 전에 내가 먼저 사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곧 바닥이 오면. 지금 반도체가 딱 그거예요. 반도체 재고 조정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까지 적자날지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모르고 그다음에 뭐 디램 익스체인지나 뭐 이런 트랜스포스 이런데 이렇게 중개해주는 친구들이 가장 잘 알기는 하지만 얘들도 정확히 모르고 그다음에 주문을 내는 뭐 서버 업체들, AWS 뭐 이런 애들도 정확히 몰라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제 감산한다고 하니까 이제 거의 바닥 올 것 같은데 일단 사놓자 이거예요. 조금 물려도 돼. 이런 거거든요. 자, 요게 적층되고 쌓여서 나오는 게 기적의 선반영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건 항상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하면서 그 투자자들은 야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내가 제일 먼저 바닥을 잡아야 돼.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에 비해서 3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라는 건 경기의 선행 지수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설명해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 경험해 봤던 작년으로 시계를 한번 쫙 돌려보세요. 작년에 경기 좋았습니다. 작년 1분기까지 반도체 너무 잘 팔렸어요. 그러나 반도체는 그 전에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고점이 올 거니까 난 여기서 수익 실현해야 되겠어. 21년부터 수익 실현했어요. 21년 1월 달부터 계속 팔아제끼기 시작했거든요. 22년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반도체 경기 최악은 이번에 온 거죠.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은 뭔가 알고 있는 거네요.
네, 미스터 마켓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많이 달라지는데 그 트레이딩하는 그 네. 아주 그냥 매일 사고 파는 뭐 이걸 일컬어 우리가 스캘퍼, 스캘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시장을 추종하자고 얘기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시장을 이용하자고 얘기해요. 추종과 이용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매일같이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했다가 잘못 들어가면 그냥 자산이 그냥 그대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끌고 가는 대로 내 몸을 유연하게 맡기면서 가야 되는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은 시장은 조울증 환자다. 항상 너무 좋다가 또 너무 나쁘다가 항상 그러더라.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여기까지 떨어질 필요 있어? 뭐 이런.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만큼 시가총액이 떨어져요. 업력이 막 20-30년 되고 뭐 거기 이제 사장님 보면 오 회장님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떠받들여지고 막 너무 잘 살아. 그리고 회사도 전혀 문제 없어.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거지 취급당하는 거예요. 장부 가치만큼도 안 나오고. 장부 가치가 네. 뭐예요? 장부 가치의 5분의 1밖에 안 나오고 막 이런 회사들이 부직이 쓰였어요. 왜? 시장이 빠지니까 모두가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언제가 되면 또 이럴 겁니다. 21년도 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두 열광을 하면 아이고 제발 좀 나 주식 하나만 갖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과 투자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첫 번째 인간의 본성을 조금 이겨내셔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나의 이성으로 합리화하죠.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 판에서 좋은 결과를 못 얻는 겁니다. 누가 봐도 좋은 기회는 누가 봐서 좋은 기회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다시 투자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1분기에 역사상 손꼽히게 좋았다는 그 장에서 나는 재미를 못 봤다고요? 네. 그러면 올해 남은 장의 투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자꾸 휘둘리죠. 내 거는 안 올라갔는데 옆에 마을에서 막 불이 났어요. 빵빵 불이 나서 너무 신나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기 길을 그대로 가셔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지 않은 주식 중에 성장과 이익이 계속 터지는 그런 거를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섹터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올해 현재 지금 2차 전지에서는 헬스케어 쪽으로 조금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만 더 알려주세요. IT는 시간차를 두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거시부터 미시까지 탈탈 털어서 알려주셨네요.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강북센터의 곽상준 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